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 1년에 8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저희의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다 같이 점심에 정말 맛있는 보리밥을 먹으러 다녀왔는데 가격 대비 구성과 서비스가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곳입니다. 영상을 찍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천안에 사시는 분들은 꽁당 보리밥이라는 곳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설빙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저희가 절약을 하고 있으니까 종종 부모님 용돈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도 드려야 할 때는 빠지지 않고 꼭 드리고 있습니다. 하네. 뭐라고? 요즘에 이제 편의점 배달이 되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거 막 할인 받을 수 있어.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다 지금 넣어주면은 배달도 되고. 픽업은 21,000원이네. 3,000원 싼 거 같은데? 그 배달비 3,000원이야. 근데 내가 쿠폰이 있거든. 그래. 첫 주문 4,000원이지. 아, 진짜? 신기하게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힘을 다 써버려서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으면서 둘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단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시리얼이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조금씩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보험금이 저렴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보험이 없었고 회사에서만 실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잘 아프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20대 후반이 되고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험을 새로 가입을 했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보험을 정리했어요. 둘이 함께 보험료를 내는데 13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절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험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이걸 어떻게 가입하는지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보험을 하나씩 찾아봐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번에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다가 제 생각에는 신뢰감이 가는 보험 채널을 찾아서 그곳에 연락을 드리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생각보다 빠른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만족스럽게 보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오늘 마라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정말 알고 있지만 매 끼니마다 건강하게 먹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은 평소에 어떤 걸 해 드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만들기도 간단하고 또 건강에도 좋은 요리 레시피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일정을 적어보았습니다. 룩소르도 있지 않나? 맞아. 아부신벨? 여기는 근데 지역이 어딘 거야? 불러와봐, 아부신벨.
아, 읽을 수가 없네. 근데 이건 그러게요. 당일로 가지 않나? 이거는 너무 웃기다. 몇 시부터 간지 안 나있네? 비싸고 힘들었지만 비싸대. 아 비싸네. 얼마인 거야? 150달러면은 20만 원입니다. 저녁에는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녀왔고 남편은 집에 가서 집밥을 먹고 오겠다고 했어요. 각자 소중한 사람들과 저녁도 먹고 대화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퇴근하고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청소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유독 화장실에는 조금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간단하게 청소를 해줬고요. 지난 주말에 건강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나름 건강식으로 먹어보려고 쿠팡에서 장을 봤어요. 인생 처음 부추를 구매했습니다. 선물 받은 수세미예요. 귀엽죠? 이제 이걸로 설거지 할 겁니다. 잡곡도 가득 넣어서 밥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쌀을 먼저 불려뒀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뭘 잘 몰라서 되게 저렴한 밥솥을 구매했어요. 미니밥솥이었는데 리퍼샵에 가서 사서 한 2만원? 3만원대의 밥솥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걸 요즘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밥맛이 아쉽더라고요. 회사나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밥알이 유독 너무 맛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래서인지 집에서 먹을 때마다 밥이 푹 익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아요. 밥솥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과 이게 불필요한 소비라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제가 부추를 처음 사봤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명란 부추 비빔밥을 하고 싶어서 부추를 구매했어요. 근데 저는 부추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먹어도 줄지를 않아서 한동안 부추를 넣은 요리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참기름까지 둘러주니 그럴듯한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요리하는 과정도 간단한데 맛도 괜찮아서 부추랑 명란이 있을 때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함께 이집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대박이다. 여러 개 찾아놨어, 맞지? 수영하러 나가고 있어요. 잘했네. 가는 문 같아요. 다음 날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는 엄마가 해준 가지볶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물렁물렁한 식감을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가지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과연 이 일을 선택한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해서 요리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가지밥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준 친구의 마음도 정말 고마웠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가지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후에는 종종 가지밥을 만들어 먹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도 사실 가지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종종 고기도 넣어서 가지밥을 만들어주니 요즘에는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은 채소랑 가지랑 고기 넣고 좀 볶아준 다음에 중간에 밥을 넣고 그냥 잘 섞어서 먹어주면 되는데요. 꼭 밥솥에 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요리해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산 전자레인지 용기에 달걀찜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냉장고에 가득 남은 부추를 가지밥 위에 올려서 함께 먹었습니다. 부추를 다 먹는 날까지 한번 힘내볼게요. 오늘은 남편과 함께 새벽 수영을 가는 날입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수영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하면 할수록 실력이 조금씩 늘기도 하고 영법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를 보더라도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고 들어가 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른 수영을 익혀서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떠나는 이집트 여행에서는 홍해에서 바다 수영을 해보고 싶거든요. 요즘 저희는 홍해 바다 수영을 위해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영하면 살 빠지니? 이렇게요. 근데 저희는 수영을 하고 오면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열심히 잘 먹기만 하니 살은 안 빠졌어요. 아마 식단까지 잘 한다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 혼자 먹어야 해서 간단하게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저는 항상 오므라이스 만들 때 지단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얇게 잘 만들어서 뒤집어줘야 하는데 저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서 밥 위에 올리기로 했어요. 오늘도 역시 부추를 쫑쫑 썰어서 같이 올려줬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고 간단해서 앞으로도 자투리 채소를 넣어서 오므라이스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캠장에 갑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비 오는 날 수영을 가면 더 좋아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침부터 폭풍 수영을 하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또 시리얼을 먹습니다. 머리로는 당 줄여야 하는데 싶지만 수영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우선 뭐라도 먹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겸 점심으로 시리얼을 먹어주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저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는 보통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2권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책을 읽으면 생각 정리도 되고 차분해져서 더 좋더라고요. 북적북적이라는 어플로 제가 읽었던 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은 책이 쌓여가는 걸 볼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남편과 함께 냉장고 속 재료를 활용해서 순두부찌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무엇을 해먹을지 계획을 세워두고 재료를 구매하니 뭐 먹을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빠 뭐야? 뭐야? 순두부를 예쁘게 올려서 찌개를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비주얼이 이상해졌어요.
그렇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순두부찌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저희의 일상을 누군가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신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일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